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에 저기 인사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공부합시다라고 했거든요. 제목 좋아요. 공부합시다. 원장님 공부하셨어요? 한다고 하죠. 젊었을 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랬으면 지금 아마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자, 요양원 차리기 전에는 뭐 공부하시고 차렸어요? 그냥 차렸어요? 아니면 뭐라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양원 차리기 전에는 뭘 알고 차렸어요? 저는요, 네. 실패한 인생이에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올해 뭔가를 한 가지를 끈덕지게 못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제 인생에 책 한 권을 딱 남기고 나는 죽어야지 하고 모든 경험을 했어요. 궁금증이 많아요. 새로운 길 나타나면 그 길 가봐야 되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직업적인 그런 거를. 그러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복지사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럼 주간보호 요양원을 차리시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그럼요. 주간보호센터도 제가 근무를 해보고요. 아, 또 방문요양도 해보고요. 요양원도 가서 그럼 근무해보고. 준비 많이 하신 거네. 무작정 차린 거 아니에요? 8년을 준비했어요. 8년을. 이제 근데 돈이 없는 상태로 차렸다는 건 무조건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준비 없이 그냥 차리신 건데 공부 많이 하신 거네. 보통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많이 했죠. 그럼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네, 8년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네. 아산병원에 있는데 그 감동을 줬어요. 그 간호사들이 집중치료실에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병간호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동받아서 그래 나도 이게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해갖고 그런 쪽에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회복지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이거를 차려서 우리 가족들 아이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 안 하고 차리신 분인데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법적인 거를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행정을 몰랐고요. 행정을요? 특히나 장기 뭐 요양법이라던가 장애인법이라던가 뭐 그런 법 쪽에 행정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알려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혼자 하셔야 되는데 네. 뭐 혼자 하시는 수가 없잖아요. 뭐 물어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만든지도 하고 그러면 요양원을 차리면서 실수한 것도 있겠네요. 법을 몰라서. 엄청 많죠. 저희가 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예. 저희 지금은 10명 어르신 10명이라고 죄송한데 수급자 어르신이 10분이면은 운전원을 둬야 돼요. 근데 네.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한 그 해부터 운전원을 두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예. 사회복지사나 뭐 아무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서류에 이제 그 인력 기준에 운전원이 있길래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고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 운전원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시청에 인력 보고에. 운전원은 있었는데 인력 보고가 빠진 네, 거예요?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디에 기준하냐면은 인력 보고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좀 그러네. 진짜 행정적인 거네요. 네, 그래서 완전 저희가 그때 엄청난 감산 아니면은 뭐 감산을 그냥 당해가지고. 저 같으면 따질 텐데 실제로 일을 했는데 그 신고가 안 돼서 감산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거 안 따지셨어요? 그러고 싶었지만 몰랐죠. 이래야 되나 보다 해갖고. 근데 원래 사회복지법에 뭔가 이렇게 행정을 몰라서 해도 그게 죄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은. 네.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 하고 또 있어요? 또 뭐 몰라서 당하신 거? 그거 한번 하고요. 또 이제 미이용 청구를 저희가 정말 어떤 기준으로만 했냐면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만 미용 청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월 이용해서 5일 정도를 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막 3년치를 한꺼번에 막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이용에 대한 50%를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왜 안 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청구를 하면 된다는 걸 어느 센터장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쳤으면 계속 돈 못 벌고 수익이 줄었겠네요. 그거만 준 게 아니라 가산 줄고 못 줄고 알은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한꺼번에 했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산에 영향을 줘가지고 또 환수가 되는 거예요. 가산에 영향을 줬다는 건 뭐예요? 미용의를 청구함으로써 그게 네. 입소자 수로 붙잡힌 미친 거야?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자 수가 영향을 준 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래갖고 그러면 가산을 위반하게 된 거예요? 감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인력을요? 그러면은 미용 청구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손해요? 어떻게 돼요? 손해는 안 났지만 그래도 몰랐다. 네, 약간은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연락이 왔는데 몇 월 며칠부터 거의 2년치인가 3년치 서류를 얼만큼을 복사를 해서 팩스를 보내고 해가지고 한 3일 만에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시간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를 좀 기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매일 밤 진짜 늦게까지 그걸 다 끄집어내고요. 몇 년치를 어르신들의 그 수급자 저 급여 제공 기록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팩스를 보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근데 나중에 이게 왜 이러냐고 했을 때 말도 안 해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장님이 한 실수를 이 실버똑 TV 구독자는 실수하지 않게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교육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해야겠죠. 환영합니다.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평가도 잘 몰라서 못 받으셨죠. 평가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게 이런 행정적인 업무, 그러니까 고시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되는 거. 원장님 완전 실사례네. 웬만한 거 다 겪어보신 거네. 네, 산 경험이에요. 네. 완전.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걸 들으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진입하시는 분이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그 실버 똑투비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게 명약이죠. 이걸 어디 가서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어차피 무료로 유튜브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창한 취지로 제가 그렇죠. 알려드리는 네, 거예요. 아주 네. 좋은 취지고요. 네. 그 미용하니까 생각나는데 전에 제가 지방에 교육을 갔는데 미용 비용을 다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안 받는데요. 네. 그리고 보호자한테 얘기했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내냐고 그렇게 따지더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에 보면은 알선 할인 알선. 행위는 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지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셔야 된다고. 예?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표준 약관에 보면 미용을 받는다는 거를 좀 강조했고 그다음에 확인을 합니다라고 하셔서 요즘은 없겠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게 제가 3년 전인가 지방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거기 수급자도 많은데 다 안 받는데 우리만 어떻게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형광펜으로 아예 언더라인을 해놨어요. 네. 그 그렇죠. 계약서에 계약서에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예, 돼요. 해드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계약할 때 미용에 대한 취지도 네네. 충분히 이해하시고 네, 설명하시죠. 보호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네, 우리 어르신이 안 나오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이제 네. 우리가 운영상에 이런 네. 거를 하나의 법제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받으면 보호자님도 네. 그걸 안 받는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루만 안 나와도요. 하루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이죠. 그런 것도 저희는 철저히 다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속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인심이 진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받을 것을 받는 거고 정당한 거고 공짜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하니까 뭐 특별히 약간 뭐 한 분이 조금 뭐 거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해를 시켰어요. 끝까지. 제가 가끔 보면 뭐 보호자분들이 미리 뭐 깎아주면 가겠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있어요? 좀 얘기로만 들었는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화가 오거나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아예 원래 정해진 방식대로 합니다 하고 저희 그런 말씀드리죠. 네. 그럼 보호자분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양원 보호자분이 먼저 그렇죠.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군포에 같이 주야간 보면서 그런 업체는 없죠? 없죠. 네,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은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네. 알기로 요즘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네. 뭐 식비도 뭐 깎아주고 그런 거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나중에 다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장님처럼 정상적으로 해갖고 네, 저는 좀 서비스를- 정말 약간 좀 이렇게 매몰차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행정적인 거 그런 거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면 또 평가를 받잖아요. 네. 원장님 뭐 평가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원장님 혼자 그 평가 매뉴얼 보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평가 같은 거? 뭐 케어포를 보고 또 네. 많이 케어포가 주로 이제 많이 그 기준이 됐죠. 그래서 또 그 따로 책자를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방법이 나오잖아요. 설명이 네, 평가 되잖아요. 매뉴얼, 네, 예. 매뉴얼에 그 매뉴얼을 대로 쫓아서 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서류를 만들면 될 것 같지만 근데 저희는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고 안 한 거는 그대로 이렇게 했고 케어폴 기준으로 해서 배워서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네, 그렇게 제가 원장님이 작년에 평가 받으셨죠? 네네 네, 12월 8, 제가 7일 평가 점수가 안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 평가랑 운영이랑 달라요. 어. 저는 알아요. 그건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여기는 정원이 꽉꽉 차고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네. 평가는 그렇다는. 평가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요 수급자 중에 평가 점수가 뭐예요 하고 그거 갖고 저기 요양원 찾는 분들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 우리가 보호자님의 만족도 조사하잖아요. 네. 그건 100점만 나왔어요. 아, 그럼 좋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평가도 최소한 저는 그래요. 그 가끔 평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꼭 A 이상 받으려고 그래요. A 이상 받으려면 피곤해요. 저는 C 이상이지만 B를 목표로 하시고 B 정도만 받자고 그러거든요. 예. B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B에서 A 받는 건 어려워요. 근데 B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사는 걸 잘 챙기기만 하면 돼요. 원장님이 빠뜨려서 그래. 예, 그래서 B 정도는 웬만하면 잘 받을 수 있고요. 네. 예,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공부해야 돼요. 예, 이거 평가 매뉴얼 몇 번 읽어보셨어요? 평가 받을 때? 제가 한 3번 정도? 평가 매뉴얼을 3번 읽어봤어요? 천재네. 평가 매뉴얼을 3번 읽고 어떻게 아세요? 그 내용을 전 내용 못해요. 제가 옛날에 저는 그 문자 왔어요. 작년에 평가 최우수 받았다고. 근데 그 기간이 처음 설립한 기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마다 오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육할 때 왔어요. 첫 번째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배웠어요. 근데 또 몇 개월 한 달인데 또 교육을 하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럼 오늘 듣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전에 모르는데 오늘은 알겠다고. 근데 또 왔어.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오셨을까? 들을 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막 웃었어요.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맞아요, 다르다. 맞아. 네. 이분은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점점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도 평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동영상 저희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네.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 지금 들을 때는 그렇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알지 못해도 돼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동영상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이 높아지면 됩니다. 하여튼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 공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평가에 네, 대해서.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를 실버 똑TV를 통해서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평가란 것을 정의를 할 때요. 평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양원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표준화했다. 모든 요양원들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하고 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류를 평가 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평가가 연관관계가 있어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연관관계가 네.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못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아주 진짜 2010년에는 진짜 소리만 만들어서 드립다 만들어서 진짜 그때 15년에는 사람 사갖고까지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사람을 사갖고 만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많이 현실화돼 가서 바뀌었죠. 현장도 보고 면담도 하고 실제로 모든 게 연관관계를 봐요. 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평가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미리미리 하시되 또 평가의 맹점이 있어요. 제가 또 설명하는데 평가의 맹점이 뭐예요? 평가 날 하루 본다.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루가 전체죠. 원장님 여기 뭐 지금 다 안 꽂혀 있죠? 전기 소켓치고 뭐고 그쵸? 뭐 냉장고에 검은 봉지 있고 다 있죠? 검은 봉지는 없고요. 검은 봉지 없어요? 네네. 소켓 최대한 잘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잘 지키고 있지만 평가 날은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만 잘한다면 된다는 맹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맹점이라기보다도 저는 좋게 생각하면 그거를 해야 되죠. 올림픽 선수도 마찬가지라 4년 동안 연습하다가 그날은 어떻게 해요? 더 준비하죠. 그날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리고 미리미리 그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잘 챙기시면 되고요. 또 평가가 또 평가자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옛날에 업무를 잘 몰랐는데 왜 네네. 그 평가자들은 매년 평가하잖아요. 원장님은 3년마다 평가받죠? 네. 평가자는 매년 평가해요. 한두 번.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공부합시다로 해서 원장님 같이 우리 다음에 공부할 거 제가 준비할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먼저 법하고 규정부터 알자. 네. 그리고 왜냐면 제 공단의 특성은 공단은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런 정책이나 법을 공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시나 그걸 알기 위해서 원장님 다음부터는 평가 공부합시다 해서 예, 제가 평가에 대한 고시식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있는 뭐 자료 있잖아요. 네. 원장님이 기록한 거 이걸 기준으로 구독자들한테 네. 방송을 하기로 하시죠. 네. 예, 그럼 네. 전 오늘은 여기까지. 네. 머리 쏙쏙 들어오는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